여수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지역 아파트 내 작은 도서관들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하는 공동시설에 단순한 도서대출 공간이 아닌 주민소통과 만남의 장소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광양 신도심 아파트 단지의 한 작은 도서관. 40여 제곱미터의 아담한 규모지만 8천여 권의 서적이 빽빽히 들어차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가져온 책부터 독지가들의 기부를 통해 도서관은 항상 다양한 분야의 서적들로 가득합니다. 작은 도서관에 대한 주민들의 애정은 그 어느 도서관도 부럽지 않습니다. 평일인데도 방과 후 학생들이 책을 읽고 공부하는 공간으로 하루 이용자만 40여 명이 넘습니다. 여름에 시원하고 공부도 많이 할 수 있고 읽을 책도 많아서 자주 찾아요. 도서관 관리부터 운영 등 모든 업무는 주민 스스로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은 도서관은 주민들이 여가 생활을 즐기며 대화와 소통 시간을 갖는 사랑방 역할까지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책을 보러 오는 그런 공간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주민들 간의 대화와 소통의 장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우리 아파트에서는 꼭 필요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광양읍의 또 다른 작은 도서관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재능 기부로 12주 과정의 색중이 접기에 학생들은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아파트 작은 도서관은 주민들이 편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이 대형 도서관과의 차이점입니다. 도서 구입 지원 사업뿐만이 아니고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함으로써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광양 지역 아파트 단지를 포함해 주택가 주변에 들어선 작은 도서관만 모두 18곳. 바쁜 일상 탓에 대형 도서관을 찾기 힘든 요즘, 접근성을 바탕으로 작지만 알찬 문화 공간으로 주민 생활 속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전남 지역 저출산 극복을 위한 어린이집 지원 보육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전라남도는 모두 4,127억 원의 보육 예산을 확보해 어린이집 확충과 기능 보강,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민간 가정 어린이집 이용아동 12,300명에게 월 2만 원의 차액 보육료를 지원하고 소규모 어린이집에는 취사 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월 30만 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지역의 졸음운전 사고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4년 동안 인명피해가 발생한 졸음운전 사고는 만여 건이었고 지역별로는 경기 남부가 1,600여 건, 서울 1,300여 건, 전남 1,000여 건 순으로 많았습니다. 또 전남에서 발생한 졸음운전 사고로 4년 동안 55명이 숨지고 1,90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료를 공개한 바른정당의 황영철 의원은 휴가철인 7월과 8월에 졸음운전 사고가 가장 많았다며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이 휴가철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해 특별 관리 대책을 시행합니다. 일선경찰서는 휴가 기간 고속도로와 휴양지 주변에서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상습 정체 구간에 순찰차를 배치하고 난폭 운전과 주정차 위반에 대한 단속을 펼쳐 안전사고 예방에 나설 계획입니다. 경찰은 또 휴가철 음주운전 증가를 막기 위해 불시 단속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옛 전남도청 원형 복원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시도민대책위원회는 이번 주 도종환 문화부 장관을 만나 도청 복원을 정부 사업으로 공식화하고 예산도 확보할 방침입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지난달 시민공청회를 열어 옛 전남도청 복원 결의를 모은 시도민대책위는 오는 26일 서울에서 도종환 문화부 장관을 만납니다.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은방 광주시의회 의장 등 대책위 지도부가 면담 주최로 나섭니다. 대책위는 도종환 장관으로부터 도청 복원에 대한 공식적인 약속을 받아내고 이를 추진할 전담기구 설치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우리 시가 함께 도청 복원에 대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금년도 8월쯤으로 사업계획과 로드맵을 만들어서 내년도에 첫 번째 정부 예산으로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도민 대표기가 그리고 있는 도청 복원은 전남도청과 경찰청을 80년 모습으로 되돌리고 그 안을 항쟁의 서사로 채운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화전당 건립이 계획되기 이전 이미 20년 넘게 전남도청으로 사용되면서 보수와 개조가 이루어져 왔던 만큼 원형이 어떤 모습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80년 당시에 자료 수집을 위한 전담반이 발족했지만 원형의 그림을 그리는 건 어려운 숙제입니다. 복원된 공간을 채울 항쟁의 서사를 어떤 내용과 형식으로 구현할지에 대해서도 시민사회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도청 건물을 문화전당에서 분리해내고 나면 누가 어떻게 운영할지도 다시 정해야 합니다. 이 모두 시간이 필요하고 시민들의 새로운 합의가 필요합니다. 적어도 속도와 예산만으로 해결될 일은 아닙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해수욕장들이 새롭게 단장을 하고 피서객 맞이에 나섰는데요. 특히 일부 해수욕장은 마을 어촌계에서 관리를 맡아 주민 소득 증대에도 한몫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윽한 솔잎향이 가득한 소나무 숲이 자랑인 한평 돌머리 해수욕장. 드넓게 펼쳐진 갯벌과 낮은 수심 때문에 피서객들의 사랑을 받아왔지만 그동안 시설은 다소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2년 전 동안의 공사 끝에 한평 돌머리 해수욕장이 확 달라졌습니다. 바다 위로 갯벌 탐방로가 만들어져 물이 빠지면 갯벌 위를 산책할 수 있고 해변 곁에도 탐방로가 개설됐습니다. 35년 전 돌로 쌓아 바닷물을 가뒀던 해수풀장은 콘크리트 제방으로 바뀌었고 매일 바닷물을 환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을 위한 전용 물놀이장도 갖춰 가족 단위 피서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공기도 좋고요. 물놀이 시설도 너무 좋고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평군이 지난 2015년부터 모두 85억 원을 들여 개선한 것으로 다음 달부터는 오토 캠핑장도 운영됩니다. 이 같은 시설의 관리와 운영은 모두 마을 어촌계에 맡겨 주민들의 소득 향상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지원을 해줬으니까 마을 주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아주 오신 손님들 다시 찾을 수 있게끔. 새롭게 개선된 한평 돌머리 해수욕장에서는 다음 달 5일과 15일 풍등 날리기와 장어 잡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집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여수 사도 일원의 불법 개발 행위와 관련해 지자체가 고발 조치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여수 사도 주변 중도와 장사도에서 개발 행위를 한 토지 소유자를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과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불법 산지 일시 사용 등의 위반 행위로 여수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사도 일원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개발 행위를 위해서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관련 기관으로부터 현상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순천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람사르 습지도시로 인증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순천시는 람사르 협약 사무국이 인증하는 람사르 습지도시로 선정되기 위해 최근 해양수산부에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달 중 마지막 평가가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람사르 습지도시 선정을 위해 경합을 벌이고 있는 지역은 전북 고창군과 충남 서천군 등으로 오는 9월 입지가 결정되고 내년 10월 최종 인증서가 교부됩니다. 포스코의 경영 실적이 지난해 이후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의 올해 2분기 매출액은 14조 9천억 원을 기록했으며 특히 영업이익은 9,7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4%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열연, 후판 공장 개선 작업 등으로 조강 생산량과 판매량이 감소하면서 올해 1분기에 비해서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0.9%와 28%가 줄었습니다. 포스코는 중국 철강산업 구조조정과 선진국 경제회복세에 힘입어 올해 전체 매출액이 연초 예상보다 8% 정도 증가한 59조 3천억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청년들의 영농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주요 국립대 농산업 체험 캠프가 정규 과목으로 편성됩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9월부터 전남대와 순천대 등 도내 3개 대학에서 농산업 체험 캠프를 전공 선택 과정으로 편성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체험 캠프는 전남 지역 선도 농업인과 청년 농업인이 외부 강사로 참여해 학생들에게 농산업 현장을 체험하게 하고 창업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 등으로 진행됩니다. 관광객들을 위해 행성 관측 프로그램이 마련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고흥우주천문과학관은 내일부터 한 달여 동안 토성과 목성의 동시 관측이 가능한 적기로 보고 이 기간 운영 시간을 자정까지 연장해 관광객들에게 행성 관측과 별자리 새기기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토성과 목성은 공전 주기가 달라 7월을 제외한 평소엔 동시 관측이 힘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광양 지역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9곳 이상이 학예 휴가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는 수도권에 1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었는데요. 오늘과 내일은 여기에 장맛비가 더 오겠습니다. 차츰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중부 지방과 전북, 경북까지 비가 확대될 텐데요. 특히 이번에도 곳에 따라서는 시간당 2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우려됩니다. 추가적인 침수 피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비양은 내일까지 남부지방에 최고 80mm, 영서 중남부와 충청에 20에서 60,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도 5에서 40mm 정도고요.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는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이 비가 내려도 폭염의 기세는 꺾이지 않겠는데요. 간밤에도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에선 열대야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남부지방으로는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한낮에 서울 31도, 밀양은 36도까지 치솟는 등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출근길 이 시간 현재 기온 보시면요. 서울 25.6도, 전주와 대전 27.7도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고요. 한낮에도 서울과 부산 31도, 광주가 33도까지 치솟는 등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장맛비는 강약을 반복하다가 내일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다가오는 주말에는 다시 또 비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